안녕하세요. 2월 2일 해외 축구 경기 스포츠 분석을 진행해드릴 스포츠 프리뷰입니다. 스포츠 경기 분석 전 많은 분이 물어보시는 가족방과 조합 픽 받는 법에 관해서 설명해드리고 이번 스포츠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경기가 있습니다. 많은 경기들을 혼자 분석하면서 모든 경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기란 쉽지 않습니다. 혼자서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고 모든 스포츠 경기의 변수까지 잡는 데에는 아무리 오래 분석했어도 정확한 정보가 없으면 쉽지 않습니다. 저는 다른 어떤 곳보다 빠른 소식을 통해 확실한 분석을 하면서 가족방에서 스포츠 조합 픽 드리고 있습니다. 적중률 100%라고는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하지만 88% 이상의 승률을 유지하면서 가족방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분이 믿어주시고 함께 하시면서 가족방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믿어주시는 많은 분을 위해 항상 발전하면서 매일 정해진 시간마다 픽 드리면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조합 픽, 가족방 관련은 아래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시면 쉽게 입장 가능합니다. 첫 번째 경기 분석은 앙제 대 아작시오 경기입니다. 앙제는 브레스트에게도 0대4로 대패했습니다. 잠재적인 강등권 경쟁팀이었기 때문에 타격은 더 컸고 19위 오세르와의 승점 차이도 5점으로 벌어지면서 강등권 탈출의 가능성은 점점 옅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같은 강등권 팀인 아작시오를 잡아내야 일말의 희망이라도 가져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다만 앙제의 수비력을 감안하면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기에는 어려워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경기에서도 4골이나 내주면서 처참하게 무너졌는데 아작시오가 생각보다 공격적인 무브를 보여준다는 점은 상당한 부담입니다. 물론 아작시오의 공격 효율은 리그에서 본인들과 함께 최하위 수준이라는 점은 감안해야 하나 지난 경기 상대였던 브레스트도 공격 효율에서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하던 팀인 것은 매한가지입니다. 앙제는 아작시오보다도 공격 효율이 좋지 못한 팀입니다. 부팔이 온더볼 능력과 왕성한 활동량으로 팀에 기여하고 있기는 하나 중원 전력에서 밀리는 팀이라 부팔도 공격에 에너지를 오롯이 쏟기에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아작시오는 4연패를 기록 중입니다. 리옹을 상대로 생각보다는 팽팽한 양상을 보여주었는데 골 결정력에서 한 수 뒤처진 모습을 보여준 것이 치명적으로 작용하고 말았습니다. 생각보다 공격적으로 나서는 유형입니다. 다만 앞서 언급했다시피 공격 효율이 리그 최악 수준이라 PK 골이 득점의 31%를 차지하는 등 오픈 플레이에서의 결정력은 믿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앙제의 수비력이 매우 떨어지는 편이라 지난 경기에서 슈팅 16개 중 13개를 박스 안에서 기록했을 정도로 공격이 어느 정도는 잘 풀리는 모습을 보여주었기에 희망적인 부분이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물론 아작시오도 공격적인 기조의 운영으로 인한 수비적인 리스크는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세트피스에서도 11골을 실점할 정도로 박스 안 수비도 앙제 못지않게 불안한 편입니다. 앙제의 득점이 오픈 플레이보다 세트피스에서 더 많이 나오고 있기는 하나 아작시오의 박스 안 수비력이 떨어지고 홈에서는 6야드 안쪽 슈팅 허용이 11%까지 급상승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아작시오가 이긴다고 하더라도 난타전 양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작시오가 공격적으로 나서는 빈도가 상당한 팀이라 난타전 양상으로 이어간다면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물론 아작시오 역시 공격적으로 나서는 타세의 수비 리스크가 상당히 큰 편입니다. 앙제가 세트피스에서 오픈 플레이보다 더 많은 득점을 기록하는 등 공격 효율이 매우 떨어지는 편이기는 하지만 아작시오도 세트피스 수비에서의 약점은 꽤 큽니다. 두 번째 경기 분석은 릴 대 클레르몬 경기입니다. 릴은 니스의 높은 수비벽을 뚫지 못하고 0대1로 패배를 당했습니다. 정확히는 상대 골키퍼인 카스퍼 슈마이켈에게 막힌 것으로 7개의 유효 슈팅을 기록하는 등 공격진이 제할 일을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는 어려웠지만 상대 골키퍼의 퍼포먼스가 워낙 뛰어났습니다. 일단 전력 자체는 안정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편인데 지난 경기에서는 데이비드를 투톱에 배치했다가 별다른 모습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데이비드는 오프더볼 능력은 뛰어나지만 섬세함은 다소 부족한 타입이고 카벨라가 지원을 해주는 상황에서 파괴력이 더 증가하는 타입입니다. 카벨라가 측면에 배치되면서 데이비드가 볼 전개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데이비드는 드리블 성공률 0%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사이 3일로 나서면서 데이비드의 오프더볼 능력을 잘 살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니 4-4-2를 벌인다면 공격 능력이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비는 피지컬적인 요소에 집중한다면 괜찮은 편입니다.
이스마일리와 폰테가 노장의 힘을 보여주고 있고 다소 거친 측면이 있지만 잘로가 폰테와 이스마일리에게 부족할 수 있는 수비진의 운동 능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잘로의 거친 성향도 폰테와 함께 나서는 경우 폰테가 리딩을 잘해주면서 어느 정도 커버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클레르몽은 낭트와 무승부를 거두면서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상대가 파울 작전을 대놓고 시행하면서 공격 템포가 느려진 것이 다소 아쉬웠지만 수비 능력은 상당히 올라온 모습이었는데 상대의 슈팅이 모두 박스 바깥에서 기록하게 하는 모습은 인상적이었습니다. 다만 본인들이 중앙 전력에서 앞서기 어려운 상대에게는 당하는 경우가 많았던 편입니다. 올 시즌 7위 이상의 팀을 상대로는 1승밖에 거두지 못했는데 홈에서 렌을 2대1로 잡았던 경기가 유일한 승리입니다. 다만 렌은 올 시즌 원정에서 극도의 약세를 보이는 팀이라 해당 승리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점진적으로 중원에서 차근차근 공격을 만들어가는 타입이라 중원 전력이 강한 팀을 상대로는 라인 싸움에서 밀리면서 고전하고 있습니다. 클레르몽의 수비 능력은 상당히 괜찮습니다. 상대의 빌드업을 전방부터 강하게 압박하면서 최대한 정교한 공격 조립을 방해하는 스타일입니다. 릴도 중원을 거치면서 철저하게 지공 성향을 지니고 있는 팀이라 클레르몽의 압박 기조가 꽤 잘 통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물론 전방 압박으로 인해 생기는 높은 라인 리스크를 침투에 능한 데이비드 등이 공략할 수 있다는 점은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클레르몽의 수비 능력은 꽤 괜찮은 편이지만 중원 전력에서 앞서지 못하는 팀에게는 다소 약했고 릴이 지난 경기에서 썼던 4-4-2 포메이션을 버리고 4-2-3-1 원톱 체제로 회귀한다면 지난 경기보다 나아진 공격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클레르몽의 전방 압박으로 인해 빌드업이 정확하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는 하나 전반적인 전력 비교에서는 릴이 앞선다고 보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스포츠 분석 2월 2일 해외 축구 경기 분석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방 참여, 조합픽 관련된 정보는 아래 고정 댓글을 참고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정확하고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